아, 정말 열받는다. 저 사람들 다 얼빠졌나? 어째서 유럽이랑 남미 사람들은 다 한국에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중국은 와본 적이나 있는 걸까?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을 와봐야지.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허위 광고를 한 거지?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중국 기자의 한국 취재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베이징 일보의 수석 기자 리나.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녀의 표정에 당혹감이 가득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일보 문화부의 수석 기자 리나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문화를 취재해왔고 지금까지 제가 써온 기사들은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취재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우리 할아버지께 중국의 위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들으며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은 우리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작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한국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 소식이 자주 나왔고 그때의 기억이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저 가난했던 나라가 갑자기 성장했을 뿐이야라는 생각으로 한국의 발전을 평가절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장님께서 한국 특집 기사를 제안하셨을 때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한국을 취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편집장님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출발 전날까지도 저의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차피 중국의 문화를 배워간 나라일 뿐이야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국의 어떤 점이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입국 심사대,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만난 직원의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엿볼 수 있었어요. 여권을 건네받으며 보여준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속 단단히 자리 잡았던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의 시설물들까지.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난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승객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취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승무원의 세련된 모습과 부드러운 미소는 첫 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내지를 펼쳐보는데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특집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충 넘겼을 페이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한 장 한 장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특히 궁중 음식의 격식과 의미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중국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자 승무원이 다가와 오늘의 기내식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궁중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계절별로 5가지 색의 채소를 사용해 영양의 균형을 맞추었고 간장 대신 고추장을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설명은 단순한 음식 소개를 넘어 한국 음식의 철학까지 담고 있었어요.
평소 한국 음식에 대해 중국 음식을 모방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만큼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오색 채소의 의미, 고추장의 역사, 그리고 비빔밥을 비비는 방법까지 승무원의 설명은 마치 작은 문화강의 같았어요. 옆자리 승객이 고추장은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며 드셔보세요라고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천천히 비빔밥을 비비면서 한국인들이 왜 자신들의 음식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 승무원이 다가와 한국 전통차를 권했습니다. 이 차는 수십 년 된 매실을 발효시켜 만든 매실차입니다. 소화도 돕고 피로 해소에도 좋습니다. 차를 마시며 들은 발효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여준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단순한 일처리가 아닌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이 녹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내 서비스를 하면서도 한국의 문화대사가 되어 승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외국인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서양인들은 비빔밥을 처음 접하면서도 큰 호기심을 보였고 승무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 중간중간 들려오는 기내 방송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전통 궁궐부터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를 보면서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화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진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승무원들의 전문성과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섬세한 서비스는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 작성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들리자 저는 이전과는 다른 설렘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을 준비를 했습니다. 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중국의 공항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착륙과 동시에 지상 관제팀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 항공기가 정확히 주기장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베이징 공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 공항이 웅장한 크기로 사람들을 압도한다면 인천공항은 세련된 디자인과 효율적인 동선으로 승객들을 편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은 실내를 밝게 비추면서도 눈부심 없이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친 자동 안내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일일이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키오스크와 디지털 사이니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시스템이 중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곳곳에서 마주친 로봇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인 안내 로봇이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길 안내는 물론 실시간 운항 정보까지 제공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은 더욱 놀라웠어요. 중국의 공항에서는 여전히 긴 대기줄과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 인천공항은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해 몇 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첨단 보안 시스템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화장실에 들렀는데 이곳에서도 한국의 세심한 서비스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항 화장실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그친다면 여기는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 같았어요. 화장실 입구의 디지털 패널은 실시간으로 청소 현황을 보여주었고 각 칸마다 설치된 비데는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수화물 수취대 주변의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수화물을 찾기 위해 벨트 주변에 사람들이 붐비는데 여기서는 수화물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짐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화물이 벨트에 올라오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알림까지 왔어요. 세관 검사대를 지나면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색대가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위험 물품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의 공항에서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검사가 여기서는 첨단 기술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대한 미디어월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은 교통편부터 날씨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존이었습니다. 중국의 공항들이 상업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곳은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최신 기술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어요. 한복 입기 체험존에서는 외국인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고 K-팝 댄스 체험존에서는 젊은이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보낸 1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서비스 정신, 문화적 자부심이 모두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중국의 공항들이 규모와 웅장함을 자랑한다면 인천공항은 효율성과 첨단 기술, 그리고 승객 중심의 서비스로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와 첫 취재 일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15년간 근무한 김호영 기자와의 만남이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만남도 그저 형식적인 인터뷰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호영 기자를 만난 순간부터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광화문의 한 전통 찻집에 도착했을 때 김호영 기자는 이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대방을 10분 정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김 기자는 오히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첫 만남부터 한국인의 시간 관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전통차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중국의 찻집이 화려한 장식과 번잡한 분위기라면 이곳은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였어요. 김 기자는 저에게 계절차인 매화차를 권하며 한국 차 문화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차를 마시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매화차는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생명력을 상징하죠. 그의 설명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적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 기자는 한국 관광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관광지를 개발하면서도 전통을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북촌화 농마을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전통 가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현대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어 살아있는 관광지로 만들었죠. 중국의 경우 관광지 개발이 대부분 원형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오래된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김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육조거리였던 이곳을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지만 역사적 의미는 그대로 보존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관광 통계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방문객 수만 집계한다면 한국은 관광객의 동선, 소비 패턴, 만족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한국 관광의 미래 전략도 들려주었습니다.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한국 관광 산업의 체계적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관광객 수보다 관광객의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3시간의 인터뷰 동안 저는 한국 관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기자가 보여준 자부심이었어요. 그것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기자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관광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리나 기자님께서 직접 경험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처럼 이제 저는 직접 한국의 관광지를 발로 뛰며 취재해볼 생각입니다. 분명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호영 기자와의 만남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그의 추천으로 북촌에 있는 한복 대여점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는 관광지에서 형식적으로 입어보는 수준에 그치는데 이곳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여점 직원은 먼저 저의 체형과 선호하는 스타일을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그저 사이즈만 확인하고 옷을 건네주는 것과는 달랐어요. 손님의 피부톤이 따뜻한 편이라 이런 진분홍색 계열의 한복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전문가다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복의 디자인이었어요. 전통 한복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게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이 원형 그대로를 고집하거나 아니면 너무 현대화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한복을 입는 과정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복의 각 부분을 입히면서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고리의 깃은 사람의 품격을 상징하고 치마의 주름은 담담하면서도 우아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해요. 색상의 조화도 음양의 원리를 담고 있답니다. 한복을 완성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치파오가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한다면 한복은 은은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머리 장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뒷모습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댕기를 이렇게 메어드릴게요.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로 나섰을 때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전통 가옥 사이사이에 현대적인 카페와 공방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평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이 단순히 옛날 옷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한복은 하나의 패션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한복을 입은 채로 현대적인 공간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갤러리에서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동안에도 한복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복이 공간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옥의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과거를 고집하는 것도 무작정 새 것을 쫓는 것도 아닌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지혜였습니다. 한복을 반납하러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서울의 야경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경복궁의 기와지붕, 현대식 건물 앞에서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젊은이들,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대여점에 돌아와 한복을 벗으면서 직원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게, 화려하면서도 절제되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지요. 이날의 한복 체험은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을 고립된 과거의 유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일정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 기록해둔 취재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부끄러워졌어요. 출발 전 중국 문화의 아류작 취재라고 적어두었던 메모가 지금은 참으로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 정체성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희생시켰다면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본 최첨단 시스템, 북촌에서 경험한 전통 문화,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도 새롭게 보였어요. 중국의 서비스가 형식적이고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면 한국의 서비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부터 한복 대여점 직원까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김호영 기자와의 인터뷰는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관광 정책이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 관광객 수로 성과를 측정한다면 한국은 관광객들의 경험과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관광지 소개나 한국 문화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이번 취재에서 느낀 진정성과 감동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온 기사들을 돌아보니 대부분 중국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문화적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른 문화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린 태도가 오히려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노트북에 새로운 기사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깨고 만난 새로운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내기로 했어요. 단순한 관광지 소개가 아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에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기사는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귀국 후 첫 번째 기사의 주제는 한국의 문화적 포용력으로 정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해요. 이를 통해 중국의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상공에 들어설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한국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문화 기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며 문화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기자로 성장시켜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기자가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 재미있게 보셨죠?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 취재하면서 너무 뿌듯했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편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본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